저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술은 절대 멀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벌써 반세기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연세에도 이렇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매일 저녁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어떠신지요?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밤에는 뒤척이기만 하고 화장실 문제로 늘 불편하셔서 약을 챙겨 드셔도 병원비는 좀처럼 줄지 않으시지요? 그런 모습을 뵈며 의사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오시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셨다는 점입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물론 아무 막걸리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였던 올해 75 되신 박순자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당뇨약, 혈압약은 물론 수면제까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방법대로 생막걸리를 매일 저녁 꾸준히 드신 후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용하시던 약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약 없이도 밤에 숙면을 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 모든 것이 막걸리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의 힘 덕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박순자 어르신처럼 치매 걱정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무려 100억 마리 정도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 막걸리나 드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막걸리 중에는 유산균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된 것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막걸리의 효능을 2배로 높여주는 황금조합과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께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을 처음 뵈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뇨로 15년을 고생하시면서 공복 혈당이 늘 높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로워요 하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생막걸리를 한 잔씩 드셔보시지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몸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뒤 검사 수치를 보고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실 정도로 편안한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깊은 숙면이라고 하시더군요. 많은 분들께서 막걸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십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 시중 막걸리는 유통을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산균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전통 방식으로 만든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아 냉장 보관을 통해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균이야말로 막걸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유산균이 죽은 막걸리는 그냥 술일 뿐입니다. 생막걸리는 보통 6에서 8도 정도로 도수가 낮아 부담이 덜하며 인공 첨가물이 없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막걸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얻은 작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생막걸리는 제조일자가 최근일수록 좋으며 일주일 이내 제품이 가장 신선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은 생막걸리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오랜 진료 경험으로 터득한 5가지 소중한 기준을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제조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막걸리는 제조일자가 최근일수록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 제품이 가장 신선하며 아무리 늦어도 2주를 넘기면 유산균이 약해지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술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고 건강에 주는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냉장 보관 상태를 꼭 살펴보십시오. 생막걸리는 반드시 냉장 보관이 되어야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된 제품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장에서도 진열대가 아닌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좋은 생막걸리는 쌀, 누룩, 물 외에 다른 인공 첨가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건강을 위해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병 아래쪽의 찌개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막걸리 병 밑에 흰색으로 가라앉은 찌개미는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이 찌개미가 적당히 있고 색이 깨끗한 흰빛이라면 좋은 생막걸리입니다. 반면에 찌개미가 지나치게 많거나 색이 탁하고 이상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능적 판단법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톡 쏘는 향과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맛은 적당히 달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나야 좋고 너무 밍밍하다면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찌개미를 보고 더럽게 보여서 따로 걸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만 찌개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모와 살아있는 유산균이 모여있는 보물입니다. 요구르트 한 병보다 훨씬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살살 5번에서 6번 정도 흔들어 찌개미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찌개미를 따로 걸러내면 알코올만 마시는 것과 같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83세이신 최명호 어르신께서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찌개미가 위생적으로 불안하다며 맑은 윗부분만 드셨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지요.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찌개미에 건강에 좋은 유익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병을 충분히 흔들어 고루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고 며칠 지나자 금세 적응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위장 불편감도 줄어드셨습니다. 석 달쯤 되자 피부톤도 맑아지셔서 주변 분들이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 고 물으셨다니 저 또한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막걸리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드리는 황금조합을 어르신들께 살짝 알려드립니다. 이 비법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려 큰 도움을 드렸던 방법들입니다. 첫째, 꿀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면 장 건강에 더없이 좋습니다. 꿀 속 올리고당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에서 유산균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명호 어르신께서도 꿀막걸리를 드시고 선생님, 꿀 넣으니 맛도 좋고 화장실 가는 것이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둘째, 유자청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에 유자청을 한 숟가락 넣어 드시면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어르신들께 권해드립니다. 유자의 은은한 신맛이 생막걸리의 부드러운 단맛과 잘 어울려 맛도 더욱 좋습니다. 셋째, 배막걸리입니다. 배를 갈아 넣거나 배즙을 조금 타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어르신께서도 배막걸리를 꾸준히 드시고 배를 넣으니 속이 훨씬 편안하고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사과 막걸리입니다. 사과를 갈아 넣으면 막걸리의 유산균과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75세이신 김정희 어르신께서는 평소 면역력이 약하셔서 여름에도 쉽게 몸이 지치고 잔병치레가 잦으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기력이 떨어지면 땀도 많이 흘리고 쉽게 피로해져서 손주들과 놀아주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지요. 선생님, 더워서 기운이 없으니 손주들도 마음껏 못 만나네요. 라고 하시던 김 어르신께서 생막걸리에 상큼한 유자청 한 숟가락을 넣어 시원하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으셨지만 6개월쯤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잔병치레 없이 손주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내셨다며 선생님,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덕분에 손주들과 시원한 공원 나들이도 마음껏 다녀왔어요.
라며 기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꼭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막걸리가 좋다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셔서 메트포민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막걸리를 드실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복순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며 생막걸리를 조금씩 드셨고 매일 혈당을 점검해가며 천천히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막걸리 속 알코올 성분이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호흡 억제 등의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질환이나 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아무리 소량이라도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를 드실 때는 양과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적정량은 하루 한 컵, 약 200ml 정도입니다. 소주잔으로는 두세 잔 정도의 분량이지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간에 무리가 되고 알코올 위존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좋지 않고 너무 늦게 드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식사 후 조금 지난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되고 잠도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쉬는 날을 두시길 바랍니다.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시거나 감기에 걸리셨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막걸리에 대해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꼭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막걸리는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고 적당한 알코올은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이복순 어르신처럼 불면증으로 힘드셨던 분들도 선생님,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요. 장이 건강해야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김정희 어르신처럼 자주 감기에 걸리시던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신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유산균과 효모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주어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태수 어르신께서도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선생님,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식이섬유 효과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적정량을 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 환경이 뇌 기능을 지켜주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꾸준히 생막걸리를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 함께 즐기시는 것입니다. 혼자 드시기보다는 자녀분, 손주분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드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 간의 정이 더 깊어집니다. 실제로 선생님, 이제 저녁마다 아들과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누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제 저녁마다 아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겁습니다. 라고요. 이처럼 건강한 습관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매일 드시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잘 적응하면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급하게 하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간단한 건강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날짜별로 드신 양과 몸의 변화를 짧게라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숙면을 취했다.
속이 편안했다, 기분이 좋았다와 같이 간단히 적으시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변화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서 특히 궁금해하시기에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생막걸리를 매일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나요? 별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드시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꼭 쉬는 날을 두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또 별표, 다른 술과 함께 마셔도 괜찮을까요? 별표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술과 함께 드시면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해롭고 생막걸리의 건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개인차가 큰 만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혈당을 매일 점검해가며 천천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혈당이 불안정하시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생막걸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도 될까요? 별표라는 질문도 종종 듣습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위생관리가 까다롭고 알코올 도수 조절이 어려워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믿을만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만든 제품을 구입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생막걸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올해 15년째 당뇨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정순자 어르신께서 생막걸리 한 잔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이야기, 또 최영수 어르신께서 변비를 극복하신 이야기, 박정희 어르신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신 사례까지 모두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생막걸리의 소중한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시중에서 흔히 파는 일반 막걸리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득한 진짜 생막걸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끔 찌꺼기, 찌개미, 갓 떠다니는 모습이 거슬린다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안에 수억 마리의 건강한 유산균이 숨어 있으니 꼭 병을 흔들어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적정량은 하루 200ml 정도,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꿀이나 유자청을 조금 넣어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각자의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5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배워온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발효 건강 자산이며 숙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력을 키우며 장 건강과 혈당 조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혼자 드시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건강일기로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은 이렇게 한 잔의 생막걸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막걸리를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르신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되어드립니다.